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기 데일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격하게 해서 배가 아픈 걸까요? 와이프는 이걸 꺼려한다는 거죠. 배출이 안 되는 것과 즐거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처음도 아닌데 피가 조금 묻어나왔어.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창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누군가의 한숨 섞인 독백처럼 우리의 밤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이 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처럼 여러분의 곁을 찾아온 이곳은 오키 데일리 TV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그러나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야기들을 품고 삽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내밀한 대화, 몸과 마음이 맞닿는 그 순간에 피어나는 고민들은 어디 가서 속 시원히 털어놓기조차 어렵죠. 네이버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쪽지들, 그 속에 담긴 절실한 마음들을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는 그 깊고 은밀한 숲속으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어느 40대 남성분의 사연이 문득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상상해봅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중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매일 흐르는 땀방울로 빚어낸 근육은 탄력 있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는 마치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기만 하죠. 스트레스라는 먹구름도 없는 그의 하늘은 언제나 쾌청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사랑하는 아내와의 뜨거운 밤을 매일 꿈꾸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의 몸은 언제나 준비된 활시위처럼 팽팽하니까요. 하지만 침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하는 공기는 사뭇 다릅니다. 아내의 등은 지쳐 보이고 그녀의 숨소리는 얕고 고단합니다. 우린 이제 중년이잖아.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하지 않아? 매일은 너무 버거워. 아내의 거절은 남편에게 서운함이라는 작은 가시가 되어 박힙니다. 남편은 묻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당신을 원하는데 왜 당신은 뒷걸음질 치는 걸까? 이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잘못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계절을 살고 있을 뿐이죠. 남편분은 여전히 뜨거운 8월의 태양 아래 서 있지만 아내분은 어쩌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의 오후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의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남편분의 왕성한 욕구는 건강함의 증표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관계란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추는 왈츠와도 같습니다. 발을 맞추지 않으면 누군가는 발을 밟히고 누군가는 넘어지게 되죠. 육아라는 끝나지 않는 마라톤, 집안일이라는 반복되는 노동, 혹은 사회생활이라는 치열한 전장에서 아내분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연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방전된 배터리처럼 깜빡이는 아내에게 뜨거운 열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마른 수건을 짜내는 것과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배려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납니다. 욕구의 속도가 다를 때 우리는 보통 조금 더 천천히 걷는 사람의 보폭에 맞추곤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듯 욕구가 조금 덜한 쪽의 리듬을 존중해주는 것이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산책이 즐거울 수 없듯 의무감에 떠밀려 하는 사랑은 그 빛깔이 탁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편분, 당신의 그 넘치는 활력과 에너지는 정말 멋진 선물입니다. 그 뜨거운 불꽃을 아내에게만 쏟아붓기보다 조금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전한 스포츠로 땀을 흘리거나 새로운 취미라는 캔버스에 열정을 칠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부드러운 온기로 아내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세요. 아내의 짐을 덜어주어 그녀의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기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여유이자 사랑의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어쩌면 두려움이 서린 질문 하나를 집어듭니다. 처음도 아닌데 사랑을 나눈 후 붉은 꽃잎이 흩날리듯 피가 묻어나왔어요. 배도 묵직하게 아파옵니다. 라는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야 마땅한데 그 끝에 찾아온 붉은 흔적과 통증은 마치 경고등처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이라는 낯선 순간에만 혈흔을 예상하지만 익숙한 관계 속에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출혈은 우리 몸이 보내는 은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선 달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성의 몸은 달의 차오름과 기움처럼 신비로운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란기라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 시기, 호르몬의 파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붉은 흔적이 비칠 수 있습니다. 아랫배를 콕콕 찌르는 듯한 배란 통과 함께 찾아온 출혈이라면 그것은 질병이라기보다 몸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노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달력의 날짜가 그 시기를 가리키지 않는데도 사랑을 나눌 때마다 붉은 신호가 켜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 자궁의 입구인 경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궁 경부, 그곳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소중한 관문입니다. 그곳에 작은 물옥이나 용종이라는 불청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사랑의 몸짓이 닿을 때마다 건드려져 눈물을 흘리듯 피를 쏟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문 자체가 헐어버려 마치 얇은 한지처럼 약해져 있을 수도 있죠. 스치기만 해도 찢어지는 상태, 전문적인 용어로는 미란이라고도 부르는 그 상태일 때 질염이라는 감기까지 겹친다면 출혈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를 찾아가 자궁암 검사라는 돋보기를 들이대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아니 그 이상 검진을 미뤄왔다면 지금 당장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용종이라면 간단히 제거하여 기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고 염증이라면 치료를 통해 다시 튼튼한 성벽을 쌓으면 되니까요. 더 깊은 숲, 자궁의 가장 내밀한 방이나 난소라는 호르몬의 정원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에 원치 않는 혹이 자라났거나 난소에 물주머니가 생겨 호르몬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 물리적인 진동이 이 예민한 기관들을 자극해 출혈을 일으키는 것이죠.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이것은 몸이 지르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인터넷이라는 불확실한 숲에서 헤매지 마시고 병원이라는 등대를 찾아가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지만 정확한 진단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부부 침실에 흐르는 정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50대,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부부들에게서 종종 들려오는 고민입니다. 남편이 마무리를 짓지 못해요. 혹은 밖에서만 하려 하고 끝나고 나면 너무나 피곤해합니다. 혹시 즐거움을 더 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걸까요? 아니면 갱년기라 귀찮아서일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젊은 날에는 그것이 강인함의 상징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중년의 긴 시간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침묵이 되기도 합니다. 사정, 즉 몸 안의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는 그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한참을 헤매기도 합니다. 남편분이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며 아내분에게 더 긴 쾌락의 시간을 선물하려는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안개 속을 걷듯 끝을 맺지 못하고 헤매는 지연사정의 경우일 수도 있다. 만약 후자라면 그 긴 시간은 남편에게도 즐거움이 아닌 초조함과 체력적인 고갈을 의미할 것입니다. 중년이라는 시간은 호르몬의 계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여성에게 폐경이라는 뚜렷한 겨울이 찾아오듯 남성에게도 갱년기라는 늦가을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만 여성처럼 급격하게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색이 바래가는 것이 다를 뿐이죠.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예전만큼의 불같은 욕구가 솟아오르지 않고 관계 자체가 숙제처럼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감각이 무뎌지고 반응이 느려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앞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대화라는 다리입니다. 아내분은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왜 안 끝나는 거지? 내가 매력이 없나? 아니면 어디 아픈가? 라며 수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계실지 모릅니다. 남편분 역시 왜 예전 같지 않지? 늙어서 그런가? 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침묵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하지 않아? 혹시 내가 도와줄 건 없어? 혹은 시간이 길어질 때 당신 기분은 어때? 라고 말이죠. 배출이 안 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것이 배려인지 아니면 기능적인 어려움인지 혹은 심리적인 위축감 때문인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체적인 기능 저하가 원인이라면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다시 봄날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0대가 넘었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들이 많고 관리를 통해 20대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그 과정에 서로의 이해와 응원이 필요할 뿐이죠. 오키 데일리 TV와 함께한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해답의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몸의 대화가 막힐 때는 입의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입의 대화가 어려울 때는 마음의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픈 곳은 보듬어주며
늙어감이라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의심 대신 편안함과 따스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라는 편지함에 마음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니까요. 오늘 밤도 부디 평안하시길 감사합니다. 안녕!